태국은 이제 아파트하고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하고 콘도가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콘도라는 건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음, 분양을 받아가지고 렌트를 하는 형태를 이제 콘도라고 해요.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네. 그 유틸리티 비용, 전기세, 물세, 인터넷비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직접 컨택을 외부의 그 업체하고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내가 투루를 하고 싶으면 투루를 컨택을 해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S를 컨택해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세 같은 경우는, 물세는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유니땅 가격이 뭐 굉장히 저렴해서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싸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도 이 나라 그 MEA 전력 관리하는 곳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유닛당 가격이 보통 한 4.5바, 7바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거는 1000kW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기세 유닛당 가격이 비싸요. 한 비싸군요. 7바, 6.5바트에서 7바 정도 해요. 그러니까 4.7바트보다는 좀 비싼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따로 이제 내질 않잖아요. 물론 콘도도 관리비가 있는데 그거는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내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관리비나 유지비를 집 주인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덜한 거고, 세입자가 부담이 좀 그렇죠. 덜한 덜한 거고. 거고, 세입자가 부담이 덜한 거고,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세입자한테 이제 청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n분의 1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시설이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피트니스라든지 피트니스라든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물값을 n분의 1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입자한테. 예, 부담을 좀 시키는 거죠. 관리비가 더 예, 비싸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그다음에 뭐 인터넷도 전용선을 깔아놓고서 그 외부에서 그 컨택을 해서 쓰는 트루라든가 AIS 이런 거보다는 좀 가격이 훨씬 뭐 2배 이상으로 비쌀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관리를 워낙 잘해주니까 아파트는 한 사람이 주인이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또 장단점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콘도에만 살다 보니까 뭐 냉장고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되게. 네네. 에어컨도 자주 고장나지만 냉장고 고장났는데 이거 뭐 수리 기사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있으니까 막 냉장고 안에 음식 다 상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좀 대응이 빠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이 고장났다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손님이라고 했을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주인이 또 에어컨 기사를 컨택을 해서 에어컨 기사의 스케줄을 보고 이제 와서 고쳐줘야 되는 그런 그 프로세싱 이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에어컨 기사들이 외부의 업체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잘 안 지키고 날짜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그 불편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아파트 내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에어컨 기사는 24시간 대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나서 관리 사무실에다만 연락을 하면 바로 올라와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군요. 예, 그래서 유틸리티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아파트가 훨씬 더 살기가 이제 편안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 대부짓을 나중에 이제 계약 종료가 됐을 때 대부짓을 돌려받는 일인데, 이제 콘도는 개인이 주인이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런 그 디펙트 때는 디펙트 그 스크래치나 흠집 스크래치나 흠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콘도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어마어마하게 디파짓 그 보증금 이상으로 달라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피해 경우도 보상을 있고. 하시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일은 없고, 또 회사다 보니까
네, 굳이 뭐 크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뭐 파소를 낸다든가 이런 거 아닌다면 크게 이렇게 공지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렇겠네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근데 아무튼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뭔가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 대응은 아무래도 아파트먼트가 더 빠르고 잘 될 수가 있고, 네, 대신에 전기세나 뭐 인터넷 비용 같은 거는 네, 그 콘도보다 아파트가 좀 더 좀 더 비쌀 수 있고, 비싸고, 네, 장단점이 진짜 확실하네요. 그리고 네. 뭐 호텔처럼 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데도 있죠. 아파트 중에는. 그거는 이제 레지던스라 그래요. 호텔식 아, 레지던스로, 아, 예, 그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레지던스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아파트먼트라는 그런 거. 그렇죠. 서비스 아파트먼트가 되는 그래서 거죠. 그 아파트먼트도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